거대한 아메리카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코스타리카. 경이롭고 신비한 원시의 숲이 이 작은 나라에 펼쳐져 있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아프리카 대륙보다 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다. 비가 내린다. 생명의 에너지가 뿌려진다. 쏟아지는 비는 정글을 더 푸르고 울창하게 만든다. 코스타리카 열대우림의 덥고 습한 환경은 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가 살기에 안성맞춤이다. 발에 물갈퀴가 없다. 물 밖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습도. 이 녀석들은 대부분 나무 위에서 살아간다. 나뭇잎을 타고 올라가기 좋게 다리가 길쭉길쭉하다. 코스타리카를 대표하는 빨간 눈 청개구리. 크고 빨간 눈이 인상적이다. 투명해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개구리. 등은 주변의 색과 닮았지만 배에는 색소가 거의 없어 나뭇잎을 통해서도 심장 뛰는 것이 보인다. 개구리는 수많은 포식자의 먹잇감이다. 이 독특한 모습은 포식자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기 위함일까?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간간히 들어오는 햇살. 올려다보고 둘러보아도 온통 초록이다. 청바지에 빨간 후드티를 입은 듯 예스럽지 않은 패션. 녹색 세상에서 빨간색이라니 눈에 확 들어온다. 코스타리카 블루진이라 불리는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눈에 띄는 모습을 하고 있을까? 코스타리카 정글엔 사냥꾼들이 많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최선의 생존 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손톱만큼 작다고 해도 빨간색은 어디에 있건 찾아낼 수 있다.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보호색으로 위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개구리가 가진 생존 전략이다. 선명한 붉은색을 하고도 녹색의 숲을 거침없이 돌아다닌다. 오히려 나를 봐달라는 듯 과시한다. 코스타리카 블루진은 왜 빨간색을 선택한 걸까? 뱀이 나타났다. 모든 감각이 사냥을 위해 발달한 능력자다. 블루진은 아무 눈치도 못 챘다. 추격이 시작됐다. 쫓는 녀석만 알고 쫓기는 녀석은 모르는 일방적인 추격전.
아무리 쉬운 사냥감이라고 해도 사냥꾼은 최선을 다하는 법이다. 숨을 고르고 사냥을 시작한다. 다행히 아직은 무사하다. 사냥꾼이 어느새 눈앞에 나타났다. 이것이 블루진의 운명이었을까? 작은 사냥감에도 공을 들인 포식자는 여유롭게 승리를 맛볼 참이다. 왜 뱉어냈을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블루진은 달아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격렬하게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한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됐다. 블루진을 마주한 뱀은 못 본 척 외면하기까지 한다. 이 작고 여린 녀석이 뱀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뱀의 입안에 들어갔던 그 순간 블루진의 반격이 시작됐다. 코스타리카 블루진의 또 다른 이름은 딸기 독화살 개구리. 공격을 당하면 피부의 분비샘에서 땀처럼 독이 흘러나와 포식자가 뱉어내게 만든다. 그렇다면 최후의 승자는 딸기 독화살 개구리일까? 그렇진 않다. 작고 약한 몸뚱아리, 뱀의 강한 힘을 견뎌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독을 가지게 된 걸까? 개구리 한 마리의 보잘것없는 죽음은 딸기 독화살 개구리 무리가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빨간색 먹이엔 독이 있다고 코스타리카 정글의 사냥꾼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블루진의 반격을 경험한 뱀은 더 이상 딸기 독화살 개구리를 먹지 않는다. 이제 다른 블루진들은 조금 더 안전해졌다. 빨간색 몸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독을 저장할 수 있는 몸은 블루진의 운명을 결정한 자연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독을 어떻게 만들까? 바로 먹이다. 식물은 정도가 다를 뿐 대부분 독성을 지니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글 바닥에 쌓인 잎찌꺼기를 먹는 작은 곤충들 중에는 식물의 알칼로이드를 몸속에 저장하는 종들이 있다. 바로 흰 개미나 딱정벌레 같은 것들이다. 먹이와 함께 섭취한 알칼로이드는 개구리의 몸에서 독성으로 가공되어 피부에 있는
분비샘에 저장된다. 그리고 자극을 받을 때 저장해둔 독은 피부로 흘러나와 포식자를 공격한다. 그러나 선택으로 인한 적응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다른 개구리보다 유난히 작은 몸, 딸기 독살 개구리는 독을 얻고 크기를 포기했다. 수컷은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울음주머니를 크게 부풀린다.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수컷의 본능이다. 신방은 가운데에 물 웅덩이가 있는 브로멜리아.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이곳에 알을 낳는다. 습기가 많은 코스타리카 정글의 개구리들은 보통 나뭇잎에 알을 붙여놓는다.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정자를 뿌리면 개구리 부모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포식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도 수십 수백 개의 알을 낳아뒀으니 몇 마리는 살아남지 않을까? 코스타리카 정글에 비가 내린다. 이 비는 새로운 시작. 나뭇잎에 매달려 있던 올챙이는 이제 정말 험난한 세상으로 온몸을 내던진다. 이 순간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약한 동물일수록 많은 양의 알을 낳아 최소한의 생존을 기대한다. 한가운데에서 잎이 뻗어나온 브로멜리아는 그 안에 작은 웅덩이를 만든다. 딸기 독화살 개구리가 짝짓기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독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 블루지는 몸집이 작다. 작은 몸으로 낳을 수 있는 알은 한 번에 서너 개뿐. 소중한 알은 아비가 지킨다. 거미는 물론 다른 수컷이 와서 냉큼 먹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중이다. 잠시도 쉬지 않는 정글. 더위와 습기는 생명이 살아가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올챙이가 부화한 지 어느새 2달이 흘렀다. 부모를 쏙 빼닮은 빨간색이다. 어미가 절을 엎고 힘겹게 올라온 길을 기억하는 걸까? 초록의 코스타리카 정글로 당당히 뛰어든다. 나무 밑에서 뱀이 햇볕을 쬐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글에서 빨간색은 독의 색. 이곳에 사는 뱀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는다. 개구리도 뱀도 서로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런데 왜 쫓아가는 것일까? 갓 태어난 이 녀석은 유전자가 인도하는 대로 흰개미를 먹으며 몸의 독을 축적하는 중이다.
갑자기. 하지만 조심스럽게 추적은 시작됐다. 뱀과 마주쳤지만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뱀이 자꾸 관심을 갖는다. 독이 있는 녀석을 굳이 따라다닌다. 무모한 뱀의 공격이 시작됐다. 독이 있는 블루지는 입안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삼키는 건 불가능하다. 뱉어내질 않는다. 삼킨다. 딸기 독화살 개구리의 독이 무용지물이 됐다. 코스타리카 정글에 사는 갈색 떼부리뱀은 딸기 독화살 개구리의 독에 적응했다. 드디어 블루진의 천적이 등장한 것이다. 자연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딸기 독화살 개구리에게는 독이 선택됐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숙명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